세상에 어느 나라 반장 선거를 해도 참관인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국민학교 반장 선거를 해도 참관인도 없이 투표함을 임의로 이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문제가 시작이 됐고, 우리가 선관위한테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걸 얘기를 했고, 거기에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투표용지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됐는데, 이런 모든 것은 이런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난데없이 투표함이 나타나서 저희도 그 투표함이 진위 여부를 저희도 잘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투표함을 본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 투표함을 진짜로 본 사람은. 더구나 당시 구로구청 안에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던 빈 투표용지, 그리고 붓뚜껑, 그 다음에 인주보던 장갑 등 수많은 물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외시키고 오직 부재자 투표함만으로 이것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묻습니다. 정치학회와 선관위에 동시에 묻습니다. 해당 투표함은 구로구청 안에서 발견된 부정선거 물증과 함께 진실 규명을 하던 물증의 하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군사정권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제 진압하면서 수천 명을 다치게 만들고 장애자를 만들면서까지 탈취해갔던 장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해자 당사자도 아닌 소위 정치학회가 이것을 개항을 해서 규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저희들이 묵과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1987년 12월 16일 실시한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구로구울 선거관리위원회 우편투표함의 개함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정치학회는 이번 개함 행사를 계기로 하여 구로구청 투표함 사건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개함의 결과뿐만 아니라 당시 관련된 분들에 대한 구술의 채록, 각종 자료의 수집 등을 통해 정치사적 관점에서 구로구청 사건의 실상과 그 사건이 주는 의미에 대해 규명할 것입니다. 관련 자료 설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기록 보존 소장이 해주시겠습니다. 검열위원께서는 정면에 스크린을 향해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포토타임 시간이 다시 있을 예정이니까요. 첫 번째로 당시 87년도에 그 시민 단체에서 이상민 감독과 84년도 나로란 감독이 당시 내신 기자들이 촬영한 영상 자료를 투표함에 국한해 갖고 지금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당시 사건 당일에 구로구 구청 앞마당에 그 시민들이 그 투표함을 장악하고 앉아있는 그림과 현재 그 당시 우편 투표함 이송 과정에 장악됐던 투표함입니다. 이 트럭은 당시 우편 투표함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트럭입니다. 1987년도 12월 대선 1일서부터 2007년도까지는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협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07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우편투표함을 이관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도 5월서부터 현재까지 지금 이 장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실 수장부에 보관해 왔습니다. 저거 거짓입니다. 방금 앞에 화면 보세요. 질문이다. 저기 이 투표함이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게 됐는지 그 경과를 설명해 보세요. 그거는 저희가 근거 서류를 학계에 제출해 갖고 제가 그에 대해서 구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그 사실을 밝혀줄 걸 요구했으나 어떤 근거도 없고 어떤 증거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투표함은 누가 확보했고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정확히 먼저 밝히고 개함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 사항은 저희가 지금 국가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 모든 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청구 자료에 의해서 일정이 어떤 대답도 되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 행정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장소는 오늘 검증하는 날이기 때문에 한국 정치학계 주관으로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그 태양이 뜰 때까지는 영상 장면 좀 보여주세요. 그 영상은 이상빈 감독이 만든 게 아닙니다. 바로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잠깐만요. 당시 사항은 구로구청 사건에 저는 학생 대표로 그거로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의해서 끌려가서 구속됐고 징역까지 살다 나온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건 좀 요 사항이 끝났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저한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고 이 투표함 진행 잠깐만 왜 이러세요?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데 답을 하세요. 질문하는 데 답을 하시라고요. 여기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앞에 화면 보세요. 앞에 화면에 요 사항은 지금 자, 한국정치학회에서 과학적 잠깐만요. 당시 요 사항은 좀 경찰이 구로구청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저 투표함을 경찰이 가져가서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했다고 그러셨죠? 요 사항은 진행 사항은 자, 그거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도 기록이 없고 물어봤고 어디에 그런 증거 있습니까? 요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얘기를 못합니다. 잠깐 왜 이래요? 예, 왜요? 원활한 그럼 여기 기자분들 계시니까 여기는 피해자야. 여기 기자분들 계시니까 분명히 그 사실을 밝히라고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디에 얼마나 보관해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 지금 공인도 달라졌는데 잠깐 제가 말씀 설명해 드려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듣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이 제기하면 또 추가 충분히 받아줄 거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진행이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만 정확히 답을 하세요. 그래야 이 투표함이 어떤 경과를 거쳐서 중앙선거관리에서 왔고 어떻게 보관됐는지를 증명할 거 아닙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 서류 정리된 자료를 드릴게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국정치학회하고 같이 이미 공유를 하고 한국정치학회에다도 있으니까 물어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물어봤어요. 어떤 대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행을 소개하겠습니다. 저 지금 질의한 사항은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에서 충분한 자료를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제도가 돼 있으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받아주고 그에 대해서 규명을 해주고 또 그 이상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안을 자료를 제공할 겁니다.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여기에서 이의를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충분한 그 정치학회에서 먼저 분명히 얘기해보세요. 현행 조용히 좀 하세요. 이 정보공개법에 행사는 대해서 정치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거죠. 자료를 다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는 한국 정치학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국 그러면 정치학회가 다음으로 얘기해보세요. 진행드리겠습니다. 아니 좀 조용히 해봐요. 정치학회 얘기 좀 들어오게. 이거 정치학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이거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네, 모두 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물었어요. 원활한 투표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봐요. 잠깐. 계속 진행에 이게 방해를 선관위 행사입니까? 해주시면 정치학회 행사입니까? 분명히 방해하시면 해결 하세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치학회 행사예요? 선관위 행사예요? 진행은 중앙선관위 네, 주관이 한국 검열석에 정치학회죠? 계신 위원님께서는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다시 한번 정치학회 주관 말씀드립니다. 행사죠?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고요. 계속 진행하셨을 때는 정당한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네, 얘기하세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국정치학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이 협의를 했고요. 한국정치학회의 제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이 진행 자체는 중앙선관위가 만든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정치학회 주관 행사죠? 그렇습니다. 정치학회는 이 투표함에 대해서 어떻게 중앙선관위가 계속 보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까? 저희는 저랑 입장에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 개함 행사가 이 사건의 진위와 관련된 진상을 밝히는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앞으로 선생님을 비롯한 그 당시에 관련자분들에 대한 구술 등의 작업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제가 저 강호표 회장님한테 저희 동지회 회원들이 만난 것까지를 알고 있어요. 이 투표함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이 투표함이 그 투표함일 거라는 거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과학적인 검증을 한다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데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답도 못하고 있죠. 그건 확인하시죠. 그 부분의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사후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선관위가 이게 출발점입니다. 아닙니다. 일단 정확히 하고 가셔야죠. 중앙선관위가 이 투표함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밝히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 동영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 팩트도 틀린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거 인정하세요. 지금 바로 내세요. 저 투표함이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탈취해간 경찰이 어떻게 들어오고 선거관리에 저 가져갔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지금 저 말씀하신 선생님이 이제 프로 투표함에 당시 보관 이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탈취는 안 받고요. 당시 저 시위 진압 과정에 이 투표함은 시위 진압 과정에 당시 시민이 장악했다가 경찰이 부르고청을 진압을 하고 투표함이 당일 선거관리위원회로 인계가 됐습니다. 인계 후에 개표장까지 가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최종 중앙선관위의 의결사항이 나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 당일 투표함의 그 투표 사항은 무효로 처리됐습니다. 그 이후에 당일 관할위원회죠. 그리고 위원회가 87년도에서 2007년도 5월까지 이 투표함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소고에서 관계 서류하고 투표관계 문서하고 이 투표함을 보관한 후에 2007년도에 기록물에 관한 법률이 정부에서 제정됐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연구로 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토대가 마련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으로 위원회에서 인계해서 제가 부러울 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다 물어봤다 알아요. 이게 거짓말인 거 밝히면 중앙선관위는 책임지세요. 온 후에 현재까지 중앙선관위 보관을 정착해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의혹을 풀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개항 진행에 앞서 공정한 개항 대표를 위해서 이거는 저희가 재판받으면서 개항을 요구를 몇 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거 안 하고 30년 지금 깔고 앉았던 거야 중앙선관위가. 개표 상황표를 확인. 근데 정치학회가 왜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나오는 거야? 법률 확인서에서는 투표지의 유무효 및 정치학회가 뭐 하는 데인데? 투표수를 최종 확인 점검하고 이어서 방송 언론사 관계자의 치료 보도를 위한 포토 타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사용된 투표함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투표함과는 다른 구조입니다. 이건 철제이고 뚜껑 및 안뚜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뚜껑에 방사선을 얘기를 하나도 듣지도 않고 이상이 없으면 무슨 어찌라리야? 열어 안뚜껑에 이상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안뚜껑의 뚜껑과 끝나고 카드를 얘기하는 거야 각각 있잖아. 한 개의 자물쇠가 연결이 있습니다. 네,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제 안뚜껑이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체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포토사인 잠깐 드리고요. 중간중간 들어가지 말자. 특수장비를 이용하셔서 촬영하는 동안에 잠시 정숙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뚜껑에 자물쇠가 나도 작으니까 작업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됐습니다. 자, 안뚜껑을 열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차곡히 나타나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오늘의 프로타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글씨나 재질 상태가 양호한 걸로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석용 봉투를 저기 앞에 잠깐 나와주세요. 잠시만요. 아 그래? 자, 장례가족 어수선합니다. 관람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성명 봉투에 기입된 것과 같은 주소 성명이 기입된 것. 두 번째, 중대장은 시민이 동아민으로 낙인되어 있는 것은 소폭구죄로 무효 처리해야 하므로 책임사무와 함께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보를 분석하고 유효태는 다시 후보자별 공조 분할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정리를 자, 다 끝난 대로 정승을 유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심사 직계으로 기부지가 이동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 무용도가 반대로 유용도가 섞여 있는지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 직계부에서 심사가 끝난 투표기는 오른쪽에 놓으시고, 이걸 오른쪽에 놓으시고, 바구니를 왼쪽에다 쌓아놓으시면, 그리고 발표를 그 뒤에서 좀 해주시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저희 분위기 언론이 그냥 하세요. 기자님들이 원하는데 방송하고 또 카메라 저희 다른 거 조금 이야기를 하고 합의도 했는데 한번 여기 보십시오.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후보자별 득표수 등을 공개하겠습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 구로물 선거관리위원회 우편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 투표수 조서를 공표하겠습니다. 거제자 신고인수 4,529명, 투표수 4,325표, 유효 투표수를 공표해드리겠습니다. 기호1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 3,133표, 73.84% 득표율입니다. 기호2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 404표, 9.52%입니다. 기호3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 575표, 13.55%입니다. 기호4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 130표입니다. 3.06%입니다. 기호7 한주희 통일한국당 신정일 후보 1표, 0.02%입니다. 유효투표수 총수는 4,243표, 무효투표수 82표, 기권수 204표입니다. 이상 공식적인 결과를 마치고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7년 당시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득표 상황은 우리 개표장에 비치된 이 득표 상황하고 이 혼합 개표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당시의 개표는
부재자 투표함과 한 개의 일반 투표구하고 혼합해서 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때 당시에 혼합을 못했기 때문에 이미 한 개의 개표구는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고요. 오늘은 부재자 투표지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투표율이 혼합 개표 때마다 조금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혼합 개표 결과는 말씀드리면 전국 혼합 개표 결과입니다. 노태우 후보가 60.43%, 김영삼 후보 17.25%, 김대중 후보 16.95%, 김종필 후보 5.26% 득표를 기록했고요. 서울시를 보겠습니다. 서울시 따로. 그러니까 이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재자함과 일반 투표구 합계하고 합친 결과입니다. 노태우 후보 61.61%, 김영삼 후보 16.29%, 김대중 후보 17.98%, 김종필 후보 4.07% 틀립니다. 오늘 투표한 구로구울 우편 투표함의 경우 구로구울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을 일시적으로 떠나 있었고 또한 부재자 신고인명부 등 선거관계 서류가 분실되어 본인 발송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어 당시 개항하지 않기로 무효 결정된 투표함이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주시고요. 오늘 진행한 구로구울 우편 투표함의 개항 투표 결과가 우리 특별장님께서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 가지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선거민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개표 및 결과 공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의 강원대 회장으로부터 개항 개표 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시제진의 요구에 따라서 포도 편입을 위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가리시죠. 지금부터 87년 12월 16일 실시한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구로구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우편 투표함의 개표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구로구청 상임투쟁 동기회 분들과 같이 이 행사를 갖고 싶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같이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그래서 개항 시기도 일주일 저희가 여기고 있고요. 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만 아쉽게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개항 행사를 시작할 때 다소 거친 방식이긴 했습니다만 동계 분들이 오셔서 의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때 제기하셨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계 쪽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당사자나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닌 한국정치학회가 왜 이 행사를 맡게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오늘날의 정치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나 혹은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이었다면 한국정치학회가 이것을 맡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사건은 29년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 후보 두 분은 대통령이 되셨고 또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제는 역사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따라서 민주화 30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한국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우리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걸어왔고 또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정치사적이고 또 선거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제 이 개함 행사는 결국 우리가 이 학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개함 행사에서 나왔던 결과와 이 이후에 이 사건과 관련됐던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시 투쟁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선거 관리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진압하는 입장에 있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인터뷰를 하고 또 자료를 모아서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서 이 사건이 한국 정치사에서 가졌던 의미, 그리고 그 중요성, 그리고 그 가치, 그리고 오늘에 주는 함의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 정치학회가 이 행사를 갖게 됐던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이 행사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함 자체로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사는 이제부터 이 구로구청 사건의 실체, 진실을 파악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찾아내기 위한 그런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전반적으로 무사히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87년 12월 16일 실시한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구로구을 우편 투표함의 개함 및 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개표를 무사히 마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과 또 참관해 주신 학회, 정당,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